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벌써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제 토요일은 어떻게 잘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일요일 아침이니까 또 아침 6시부터 한번 달려봐야죠. 근데 이 아침 일찍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일요일은 다들 지금 꿈속에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이면은 아직까지도 이불 속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을 겁니다. 혹시 늦더라도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또 부진하는 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돼요. 삼성이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기업들 그런 내용들도 한번 챙겨보고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휴일 날에는 그 삼성 이외의 다양한 소식들을 한번 제가 파악도 하고 점검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좋아하면은 같이 한번 가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들어보고 또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삼성전자만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있으면은 그거 하시면 돼요. 공부하면서 진짜 이 종목 괜찮다 싶으면은 공부해가지고 분산 투자하십시오. 하면 되지.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좋으니까 계속 주구장창 삼성만 떠드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삼성만 뭐 몰빵하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보니까 뭐 다양한 종목들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뭐 특정 기업도 있고 뭐 ETF도 있고 하니까 하는 여러분들의 그 경제적인 여건에 맞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하는데, 뭐 TSMC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요즘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이 좀 열세가 아니냐, 열세, 약간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대만 TSMC랑 미국 인텔이 그 파운드리 쪽 사업 투자를 공격적으로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그 점유율이죠. 이 점유율의 변동성이 현재 커지고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2등이 누구냐? 삼성전자. 삼성전자죠. 1등 TSMC하고 현재 보면 격차를 약간 줄이고 있어요. 줄이고 있는데 후발 주자가 문제야. 후발이 인텔이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추격자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인텔도 고속으로 지금 따라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TSMC는 1분기 최대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와 함께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최대 440억 정도 달러에 한 54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440억 달러, 54조 정도. 이는 TSMC가 향후 3년 동안 투자하기로 공언한 한 1000억 달러의 한 44% 수준이죠. 44% 수준인데, 작년 투자 규모 대비했을 때 한 47% 늘어난 수치다. 47% 늘어난 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 TSMC의 공격적인 투자의 바탕에는 파운드리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역대급 실적이 있어. 역대급 실적. TSMC는 올해 1분기에 20조 원이 넘는 그 매출하고 8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또 TSMC도 보면은 1분기에 20조 원 넘는 매출과 8조 원대의 영업이익. 그 파운드리 시장에 또 재도전하는 인텔, 인텔 역시 연일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인텔은 그 미국의 애리조나주하고 오하이오주에 각각 200억 달러 정도, 한 24조 원 정도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럽에는 한 10년 동안 한 8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이죠. 이스라엘의 그 파운드리 기업이 있어요. 더 타워 세미컨덕터. 이거를 54억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54억 달러. 한 6조 원에 인수하기도 했어요. 이에 비해서 삼성은 지금 반도체 사업에 오는 한 2030년까지 171조 원을 투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단순히 투자 금액 외형으로 보면은 삼성의 투자 규모가 TSMC나 인텔보다는 커요. 근데 기간으로 따져보면 얘기가 다르다. 기간으로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투자 금액을 연으로 환산하니까 TSMC는 연 약 40조 원대야. 40조 원대.
삼성전자는 약 20조 원대, TSMC는 40조 원, 삼성전자는 약 20조 원대다. 인텔은 그 유럽 지역에서만 약 10조 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10조 원. 미국 지역에 이제 공장 건립을 위해서 투입한 그런 자금을 더하면은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 있겠죠. 삼성이 추가 계획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결코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셈이라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게다가 그 파운드리에만 집중하는 TSMC와 달리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그 1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도 해야 돼요. 메모리도 해야지, 비메모리도 해야지.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171조 원을 오롯이 그냥 파운드리에만 쏟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 시스템 반도체 1등을 달성하려면은 규모의 경제에서 봤을 때 TSMC를 따라잡아야 하는데 그런 사업 분야가 다양한 삼성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 설립 투자 규모가 2020년에 한 170억 달러 정도, 그 정도에서 올해는 한 4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같은 기간에 인텔은 140억 달러에서 한 260억 달러로 보고 삼성은 한 100억 달러에서 한 100에서 한 130억 달러 정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삼성전자의 그 투자 예상 규모가 인텔에 반도 못 미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텔은 저렇게 막 돈을 막 쏟아붓고 하는데 삼성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그 사이에 그 기술과 그 KPX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삼성 파운드리의 2위 지위 역시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권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TSMC하고 그 기술 투자 격차가 벌어지고요. 인텔 진입으로 해가지고 위협받는 상황인 만큼 삼성 파운드리의 그 중장기의 그 전략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되짚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트렌드포스예요. 보니까 지난 4분기 기준을 냈을 때 TSMC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한 52.1%였어요. 52.1%. 전분기에 보면 1%포인트 떨어진 수준인데 여전히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선두 기업이고 삼성은 7나노 이하의 그 고급 공정에서 TSMC에 몇 안 되는 경쟁사인데 뭐 거의 둘밖에 없지 뭐. 보면은 삼성은 하여튼 잘하고 있어요. 선단에서는. 하여튼 그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는 1.1%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18.3%를 보여주고 있다. 2위를 지키고 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봐도 삼성전자의 점유율 변화는 긍정적인데 TSMC는 지난해 1분기 점유율 55%에서 4분기 52.1%를 감소했지만요. 같은 기간에 삼성은 17에서 18.3%까지 이제 점유율을 늘려갑니다. 17.1에서 18.3까지 늘려갔다. TSMC는 빠졌고. 주요 고객사 퀄컴의 새로운 그 플래그십 제품 양산에 힘입어가지고 4분기 매출을 늘린 덕으로 봅니다. 일단 그 1위와의 그 점유율 차이는 점차 좁혀지고 있지만은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해결법은 간단해요. 삼성이 TSMC하고 인텔보다도 더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면 돼. 여기 또 기술 격차를 통해서 초미세 공정까지 경쟁력을 높이면 됩니다. 공격적인 투자, 초미세 경쟁에서 경쟁을 높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삼성의 그 파운드리 사업이 넘어갈 산들이 좀 있어요. 먼저 총수인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복귀. 현대차 그룹, SK 그룹 등 다른 대기업들이 총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사업 발굴해야겠죠. 신사업을 발굴해야 돼요. 발굴과 이거보다 투자의 매진해야 한다. 삼성은 움직임이 아주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근데 반도체 산업은 약간 공격적인 투자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보다는 약간 책임감을 지닌 그룹의 총수가 투자에 직접 나서는 게 유리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죠.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가석방 신분인 그 이 부회장의 형기 만료는 7월 29일이에요. 다만 형기가 만료된 시점부터 향후 5년간 취업 제한 받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향후 5년간 참.
하여튼 미등기 임원으로 이제 회장직이 오르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편법 경영 복귀 논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낙하를 의식하면은 삼성이 이 방법을 선택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투자 집행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입니다. TSMC의 설비 투자 계획에는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밑바탕 돼 있어요. TSMC는 대만 정부가 막 도와주는 거야. 밑밥 깔아주는 거예요.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지금 파운드리 업체들을 세제 혜택 주는 거예요.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막 보조금까지 주고 있단 말이야. 중국은. 이에 비해서 국내 사정은 상당히 팍팍하다. 최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반도체 초격차 대책에 보니까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2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의 최대 40%까지 세액 공제를 지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20%야. 그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좀 안타까워요. 아주 중요한 산업인데 너무나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 응?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때문에 난리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정부 관료들이 좀 정신 좀 차릴 것 같아. 정치인들도. 하여튼 지금 상당히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이 좀 빨리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라요.